그러면 먼저 저희가 웨딩 리셉션 때 음악을 연주했던 밴드를 찾은 사이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더 매슈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이제 밴드뿐만이 아니라 웨딩 플래너나 플로리스트 그런 웨딩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설치해서 알맞는 밴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이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밴드를 찾기는 이 사이트가 제일 세분화가 잘 돼 있어서 편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설치창에다가 제가 먼저 설치했던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월드를 선택을 잘 안 하면 너무 브로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클래식한 음악을 원했어요. 여기다가 웨딩 밴드라고 검색하니까 약간 미국식 파티 음악 너무 흥겹고 좀 분위기 없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와서 클래시컬 트리오로 검색을 했어요. 삼중주 같은 그런 건데요. 클래시컬 듀오로 검색할 수도 있고 제가 봤던 거는 이런 밴드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사진이랑 이 사람들이 진짜 플레이했던 비디오랑 오디오를 들을 수 있어서 좀 비교하기도 굉장히 좋고 한번 볼게요. 결혼식에 많이 나오는 노래죠. 저는 이런 스타일의 밴드를 원했어요. 결국 골랐던 밴드는 사실 재즈 밴드에 가깝긴 했는데요. 조금 이런 클래식 음악을, 그러니까 리셉션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웨딩 본식에도 쓰는 음악으로 이런 음악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또 봤던 것은 그리고 저는 듀오나 트리오나 제가 첼로 음을 굉장히 좋아해서 첼로가 들어갔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월드를 치면 그 밑에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월드들이 나와요. 여기서 골라보셔도 돼요. 클래시컬 첼리스트 하면 제가 또 봤던 것은 첼로랑 하프랑 같이 플레이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이분들이 했던 오디오의 두 번째 오디오가 저희 결혼식 때 플레이했던 메인송이랑 같더라고요. Thousand Years라는 곡인데 워낙 유명한 곡이죠. 결혼식에서도 많이 쓰이는 곡인데 저는 이 곡을 피아노나 첼로로 플레이하는 게 굉장히 리듬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재즈 밴드를 원하면 검색에다가 재즈 밴드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어쿠스틱 밴드부터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들이 있으니까 이 사이트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소개해드릴 사이트는요. theweddingwire.com인데요. 이것도 아까 사이트랑 비슷한 사이트예요. 여기서도 인포메이션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밴드를 설치해보니까 조금 키워드 같은 게 설치하기가 조금 불편하게 돼 있어서 원하는 걸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플로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에 더 정보가 많았어요. 더 노트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건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려면 웨딩 주얼리, 예물을 많이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처럼 LA는 좀 그런 한국은 예를 들어서 브랜드도 많이 있지만 그냥 자기가 맞춤 주얼리 하고 싶다 이런 종로 이런 데를 이제 찾아가면 워낙 그런 타운이 잘 돼 있는데 LA에는 그런 거를 이제 한국만큼 그렇게 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서 다운타운 주얼리 디스트리크라는 곳이 있는데 LA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야 아시겠지만 거기를 직접 가보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가 약간
한국으로 치면 종로 같은 그런 주얼리 상가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제가 주얼리를 전공하기도 했고 주얼리 디자이너기도 했기 때문에 하지만 테크니션은 아니라서 제가 직접 웨딩 주얼리를 제작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뭐 디자인 같은 거는 좀 제가 제 기호에 맞게 디자인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다운타운 주얼리 디스트릭에 가면 이렇게 뭐 스케치를 가져가셔도 좋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디자인도 자신의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뭐 그런 기호에 맞게 좀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곤 했습니다. 그 주얼리 디스트릭에도 막상 가시면 너무 뭐가 많아서 어딜 가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세인트 빈센트 주얼리 센터라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2개 동이 있는 건물인데 그곳이 그래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에요. 제가 돌아다녀 본 결과, 그리고 제가 주얼리 전공해서 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가 다운타운에 있었는데 그 주얼리 메이저의 스튜디오가 그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은 엄청 많이 들락거리고 해서 제가 좀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더 저는 찾기가 쉬웠는데요. 이 웹사이트가 바로 그 건물, 그 플라자의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Find the Jeweler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그런 이제 뭐 상가들 이름도 있고요. 이거를 쳐서 들어가 보면 더 인포메이션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플라자 1, 2, 3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플라자 2를 먼저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제 웨딩 주얼리도 남편 것도 같은 집은 아닌데 이 플라자 2에 있는 곳에서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제가 자주 가는 이제 보석을 사러 갈 때 이제 보석만 파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서 이제 보석을 사서 주얼리를 이제 제작하는 곳에 자기가 가져다 줘도 되고, 아니면 뭐 갖고 있는 보석이 있으면 뭐 물려받은 보석이나 엄마한테 그런 보석을 가져가서 제작을 부탁해도 돼요. 여기 주소는 여기 웹사이트 주소랑 로컬 주소는 605 사우스 힐 스트리트이에요. 여기를 찍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Wholesale Prices Direct to the Public 이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도매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소매로 판다 이런 거라서 사실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보통 웨딩 주얼리 하면 뭐 티파니, 쇼메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주얼리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당연히 디자이너 하우스 뭐 그런 명품 주얼리들도 당연히 멋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가격적인 면에서 거품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바에는 그냥 같은 가격으로 좀 커스터마이즈를 해가지고 자신만이 원하는 스타일의 웨딩 밴드를 어차피 자기가 평생 낄 거고 좀 자기의 취향에 반영돼도 좋겠다. 너무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백금에다가 활로 디자인 그거를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해요.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행하는 웨딩 반지 디자인이에요. 저도 사실 예전에 반지를 하러 가서 그걸 껴봤는데 너무 막 복부인 같이 좀 저랑은 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랑들이 서프라이즈용으로 이렇게 사서 하는 것보다는 신부가 가서 자기 손 사이즈, 피부 색깔 뭐 그런 거랑 평소에 옷 입는 스타일 그런 거에 맞는 반지를 고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여기는 서비스가 그렇게 판매하는 데도 있는데 같은 건물 안에 인그레이빙, 이제 글자를 새겨주는 것만 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세팅만 맡길 수도 있어요. 뭐 만약에 자기가 뭐 잼스톤을 가져갔다 그러면 거기에 그 반지 바디만 파는 집이 또 있어요. 그 바디만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거기서 스톤을 가져가서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있는 디자인을 변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리페어하는 데도 있어요. 뭐 망가진 주얼리 가져가서 리페어할 수도 있고 리사이징 하는 데도 있고요. 굉장히 볼 게 많고 주얼리에 대한 거는 뭐 들어가셔서 뭐 찾으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했던 반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디자인의 반지였어요.
사이드가 굉장히 독특하죠. 저는 이거를 제가 스케치를 해서 가져간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길에 이 반지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사이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약간 커스터마이즈 변형해서 이제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원래는 이 반지가 가운데 스톤이 쿠션 컷이었어요. 근데 밖에 이 할로도 쿠션인데 안에도 쿠션이니까 조금 투박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저는 가운데 스톤을 라운드 쉐이프로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는 반지의 윗부분은 로즈 골드고 링 부분은 화이트 골드예요. 이것도 저는 약간 여성스러운 옷을 많이 입는 편이고 제 피부가 하얀데 저는 실버나 화이트 골드보다는 옐로우 골드나 로즈 골드가 제 피부톤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껴봤는데 보통 웨딩링은 백금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화이트 골드랑 백금이랑 또 다른데 그건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화이트 골드 톤으로 원래 위아래로 돼 있었는데 근데 바디까지 로즈 골드면 조금 올드해 보일 것 같아서 저는 투톤으로 하는 게 멋있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또 커스터마이즈 했어요. 또 이 사이드에 보석이 보이시죠? 이게 원래 이 반지를 따라서 올 어라운드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반지가 올 어라운드 있는 거를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꼈을 때 뒤쪽에 스톤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뒤에가 좀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스톤이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걸리고 그리고 작은 스톤 같은 경우는 좀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나 저는 이제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는데 반지가 스톤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편하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밑부분 반원 부분은 스톤을 빼달라고 제작할 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 정도 커스터마이즈 된 저만의 반지가 됐는데 저는 이 반지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냥 비단 웨딩 반지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옷을 입고 차려입고 이 반지를 꼈을 때 되게 페미닌하고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구매였습니다. 제가 한번 끼고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이 반지는 여러 방향에서 봐도 예쁘다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제 남편의 반지인데요. 이거는 플래티넘 소재의 바게트 다이아가 세팅된 웨딩 반지입니다. 좀 남자다운 디자인을 남편이 하고 싶어 해서 조금 두껍게 만들었어요. 6mm, 7mm 가량 돼서. 근데 사실 낄 때 좀 불편해요. 좀 반지가 두꺼우면 낄 때 불편하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거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이 반지는 처음에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같은 건물 다른 집에서 저희가 고른 건데요. 이런 디자인 반지에 바게트 다이아 사이즈가 정말 작았어요. 이거 한 반에 반 내지는 반만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바게트 다이아를 워낙 좋아하는데 바게트 컷 다이아가 미국에서는 잘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색깔도 다양하지 않고요. 근데 저는 남자 반지의 바게트 다이아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다이아 사이즈를 조금 키워서 반지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반 커스터마이즈 제작을 했는데요. 바게트 다이아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스톤의 아랫부분, 뿔 부분은 파빌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파빌리온이 두꺼워지면 이 뿔이 밑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반지도 두꺼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반지 보석 밑에 반지의 한 반 부분을 저희가 더 두껍게 반지 사이즈를 밑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약간 메탈이 두꺼워지고 그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조금 큰 사이즈의 다이아를 세팅하는 것으로 커스터마이즈 했습니다. 남자 반지는 저는 와이트 골드보다는 플래티넘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골드랑 플래티넘은 다른 종류의 메탈인데요. 플래티넘이 강도가 더 높고요. 스크래치가 더 덜 나고 그리고 와이트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냥 저희가 아는 AO 원소에다가 이제 다른 그런 메랄드를 섞어서 이제 색깔을 하얗게 만드는 작업을 해서 나오는데 플래티넘보다 색깔이
하얗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는 Y코드로 나오는 그런 주얼리들에는 마지막에 저희가 플래티넘으로 살짝 플레이팅이라고 하죠. 도금을 살짝 하는데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약간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반지가 나중에 좀 누런 하얀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색이 더 하얗고 더 이게 변하는 색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플래티넘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